10.73, 전일 대비 0.5%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통화, 유로화도 마찬가지고요. 엔달러도 화폐 가치, 통화 가치가 올라갔죠. 유로화는 1.068. 엔달러 환율은 113.8. 지금 현재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113.2인데요. 현재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엔조가 제동이 되고 어쨌든 일시적이나마 현재 엔고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당장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것만큼, 즉 엔고가 되는 것만큼 현재 원고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1132원까지 전일 대비 약 11원 정도 빠진 거의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환율은 내려갔고요. 원화 가치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원화 환율은 998원, 현재 999원입니다. 엔화 거의 같은 정도로 달러 대비 현재 지금 절상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886이 0.0253 위안만큼 내렸습니다. 내렸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절상됐다는 것이죠. 그 퍼센티지가 0.37% 정도로서 현재 환율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 현재 들어맞는 그런 정도의 고시를 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간밤에 미국의 현재 FOMC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사실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거의 시장에서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시장에서 약간 긴장했던 것은 현재 FOMC 결과가 현재 다소 매파적이지 않을까. 즉 현재 금리 인상 사실보다는 할까 말까 하는 그 자체보다는 금년 연중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다소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는 4회까지는 좀 어렵고 3회 정도, 한 3회 정도로, 즉 현재 이번 3월달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2번 남았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미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스탠스는 다소 매파적일 것이라 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된 비둘기파적인 그런 결과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달러는 그런 정도라면 달러가 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나왔던 것이고, 따라서 달러가 약해졌으니까 주변 통화는 강세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엔고로 진행이 됐고, 특히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증시가 일본 증시죠. 엔고가 진행됨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를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거권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인데, 반면 우리 증시는 좀 다르죠. 어쨌든 원고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본 증시와 대별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유가가 모처럼 만에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2.4% 올라가서 48.86인데요. 달러가 약하면 현재 그만큼 현재 지금 달러 표시 상품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금값을 제외한 웬만한 원자재 가격은 다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철강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철강 가격이 올라갈 태세였었거든요. 약달러가 되게 되면 글로벌 관점에서도 철강 가격이 보다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유화 관련주, 석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좋지만 특히 철강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포스코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외에 현대제철이나 또 동국제강 같은, 동국제강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들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은행주는 약간 약하고요. 반면에 그만큼 금리와 관련된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이 됐다는 이유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화랑장세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친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좋다는 것이죠. 해서 보다 대중적인 키움증권이나 또는 NH증권, 투자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단기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들이 현재 크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서로 엇걸려 가면서 시장에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 가지 변수는 현재 간밤에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입니다. NTC, 무역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죠. 이 무역 대표부의 현재 대표 내정자인 로버트 라이시죠. 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간 다른 피터 나바로라든가 기타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자, 책임자들은 상당히 강경한 반중국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 이 사람은 중국이 최근에 현재 환율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을 현재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좀 약해질 소지가 높다. 즉 현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소지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런 것 등이 오늘 중국 증시에 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기본적인 현재 보호무역주의 스탠스는 여전히 강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죠. 여기 체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현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보다 강한 자국법, 미국의 통상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슈퍼 301조죠. 이것을 발동시킬 수도 있다.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발동이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멕시코, 즉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입니다. 예, 그들 중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이다 이것이죠.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또 공교롭게도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인 철강주입니다.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를 최근에 부지런히 매기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그 제재의 수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폭넓지 않습니다.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신경 쓰는 정도로만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종료가 되었고요.